설상가상, 폭설이 왔는데 위에 또 서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이유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해 최근 한국과의 갈등이 야기된 베트남이 중국의 횡포로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페페티비야, 너 또 무슨 남중국해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거 알아, 그만 좀 얘기해. 아닙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말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베트남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베트남을 압박하는 신박한 방식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메콩강은 중국의 티벳고원에서 시작해서 베트남 메콩 델타 삼각지까지 이어지는 긴 강입니다. 최근에 메콩강 유역에 가뭄이 심해지면서 강 하류에 위치하는 나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메콩강 상류에서 중국이 댐을 건설하여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는데요. 실제로 한 전문가는 위성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미얀마나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티벳고원에는 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중국이 댐을 만들어서 물을 비축한 탓에 베트남 메콩강에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콩강은 지구에서 가장 비옥한 강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콩강 유역에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강을 생계수단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콩강에서 낚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고기 수행량이 급격하게 줄었으며 가뭄이 지속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홍수가 농부들의 삶을 뒤흔든다고 합니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에 의존하지만 건기의 70%의 물을 하류로 흘러보내는 중국의 메콩강 통제에 강하류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도부는 메콩강의 물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여러 나라와의 공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이니까 수위 조절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정학적 비중이 커지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을 새로운 슈퍼파워로 만들고자 다른 나라들과의 윈윈하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국과 교류를 한 스리랑카나 지부티 같은 나라의 경우는 중국이 전략 프로젝트들을 가져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의 세가 커지면서 자원을 모조리 쓸어 담을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런 중국이 베트남의 불만을 귀 기울여 들을 리가 없고 메콩강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동남아 피해국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수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통해 태국의 메콩강 수위 시계열 데이터를 조사해본 결과 중국 메콩강 상류에서 계절 가뭄이 있으면 하류에 있는 국가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국가들도 가뭄이 들며 비가 많이 오면 하류의 국가들도 물이 범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댐을 만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우기에는 상류인 중국은 물이 풍부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가뭄을 겪어야 했습니다. 28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댐들이 410피트 강 높이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중국이 댐을 만들어서 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메콩강의 수위를 마음대로 조절하여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중국의 입장은 천하태평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은 중국 역시 메콩강 상류 지역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 사태로 중국이 힘든 시기임에도 물을 방류시켜 주변국에 너그러운 리더십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피해국들은 이 같은 말에 분통을 터뜨리며 가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전에 알리지 않고 댐에 물을 방류하게 되면 뚝 근처에 작물들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사국들에게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분야 연구 및 컨설팅 전문업체인 아이존어스는 최근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펴낸 연구 보고서에서 동남아의 젖줄 메콩강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수위 하락은 상류의 중국 댐들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메콩강 유역 수위는 5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이 지역 농어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함께 강상류 중국 댐들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아이존 어스 보고서에서 메콩강 상류 중국 윈난성의 표면 습기에 대한 위성 측정값은 지난해 5월에서 10월 우기 동안 비와 눈이 녹은 물의 혼합 수량이 평균을 약간 넘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태국, 라오스 국경을 따라 펼쳐진 메콩강 하류의 경우 수위가 예상 수위보다 3m까지 낮은 적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이존 어스 대표 앨런 베이시스트는 이런 현상은 방류 제한이 하류 지역에 가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중국이 우기 동안 물을 내보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존 어스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통해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측 메콩강 유역 표면에서 비와 눈이 녹은 물로 인한 물의 양을 추적한 것인데요. 메콩강 유역위원회의 강수위 측정값을 비교한 후 메콩강 상류의 비와 눈이 녹은 물의 양에 따른 강의 정상적인 수위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예측 모델과 강수위 측정값이 대체로 가깝게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메콩강 상류에서 중국 측이 대형 수력발전소 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예측 모델과 강수위 측정값이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에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이존 어스 측은 중국이 자신들은 지난해 메콩강 가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데이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자 중국도 이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에 대해 성명을 통해 메콩강에 있는 중국 댐들이 하류의 가뭄을 가져왔다는 설명은 불합리하다. 윈난성도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었고 메콩강 내 중국 댐들의 저수량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억지 부리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 중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메콩강 상류 중국 댐들이 하류 국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강의 수위를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피해 당사국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동남아의 젖줄 메콩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뿔이 제대로 났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 메콩강을 품고 있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현재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이 강 상류의 댐을 건설한 중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 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 등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메콩강 하류 지역의 농경지 33만 헥타르가 파괴되었으며 인근 7만 가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액은 1,5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메콩강 하류 5개 지방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업 분야의 타격도 심각합니다. 베트남은 물론이고 태국과 라오스의 양식업은 물고기 떼죽음으로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캄보디아 내 강수위 역시 전년 대비 35%나 낮아지면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톤레샵 호수의 저장량은 157억 입방미터가 줄어든 51억 입방미터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수산물이 주요 수출 산업이기도 한 이들 국가 입장에선 자연재해를 넘어 최악이나 다름없는 고통이 닥친 셈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댐을 안 만들었더라면 괜찮았을까요? 아이존어스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11개 댐을 통해 가둬둔 중국 측 수량은 최근까지 평년치를 웃돌았으나 하류 지역은 예상 수위보다 3m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거나 적절히 방류만 했어도 지금의 가뭄은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아이존어스가 발표한 연구 소식을 들은 메콩강 주변 국가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베트남 네티즌은 중국 댐을 파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환경단체 역시 우리는 중국의 댐에 물을 방류할 때를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메콩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 강력히 발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스탑 메콩댐이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이존 어스가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발표한 연구는 미국이 조작한 것이다. 댐 운영 정보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와, 진짜 베트남 어떡합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FDI 다 빠져나가고 핵심 사업인 관광업 다 망해가고 경제 위기에 가뭄까지. 근데 이 문제는 솔직히 남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미세먼지 같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된다기보다 안쓰럽네요. 그 낚시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물이 없어져 버리면 진짜 생활 자체가 안 돼 버린다는 건데, 그 동남아 국가분들 힘 모아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야 돼요. 안녕.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미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예고하는 발언을 연거푸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대통령 선거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진행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말하기를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결정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동의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이 투표용지들은 공포스러운 쇼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당이 우편 투표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전날 어떤 지역에서 자신을 찍은 투표용지 8장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불복에 대한 정황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 브리핑에서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우편 투표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선 결과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어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을 신속히 지명 및 인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최근 암으로 타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우편 투표를 문제 삼아 불복하겠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에 민주당은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여기는 북한도 터키도 아니다. 여긴 미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순간이라도 헌법에 대한 취임 선서를 존중할 수 없나?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이용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헌법이 표백제를 삼키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살균제 인체 주입을 거론했다가 문매를 맞은 일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사퇴 수습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선 승자는 관례대로 1월 20일에 취임할 것이다. 1792년 이후 4년마다 그랬던 것처럼 질서 있는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글을 자신의 트윗에 올렸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매끄러운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는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때만 결과가 합법적이냐는 기자의 후속 질문은 답변을 피한 채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들은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국 등 동맹국 간의 불필요한 균열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쁜 정책 결정으로 동맹국들과 불필요한 균열을 자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다. 영내 안보에 대한 동맹국들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군사전략과 작전에 대한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 역할을 주제로 한 청문회 개막 연설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문회에는 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 역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동반자 국가 덕분에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 등 아시아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 등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이야기를 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부 차관보는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충분한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폴란드나 한국처럼 상당히 많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방위금과 관련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규모 축소에 관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국 감축 관련 언론 보도에 의해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 더 훼손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주한미군을 축소하려면 이에 대한 결과 등에 미국 의회와 투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못 박은 것이죠. 스미스 위원장의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았다고 믿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발언은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후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청문회였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절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방위비 문제는 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 5%에서 7%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 대선 직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민의 표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강력한 총기 규제론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공격용 총기 판매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국에서는 총기류 사재기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기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7월 기준 신원 조회 건수는 작년 대비 80% 늘어난 363만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만큼 총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대선 직전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점쳐지자 총기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기업들도 수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종합 탄약 생산 전문 기업인 풍산이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산을 이끄는 회장은 공화당 쪽에 인맥이 두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바이든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풍산을 바이든 테마주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오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